명절, 가족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 안녕하세요. 인생이야기집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들뜬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지만 누군가는 한숨 섞인 표정으로 달력을 바라봅니다. 또 명절이구나. 이번엔 시댁을 먼저 가야 하나, 친정을 먼저 가야 하나.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따뜻한 시간이어야 하지만 많은 집에서는 감정의 전쟁터가 되곤 합니다. 1장. 며느리의 명절. 결혼 20년 차인 김미정 씨. 명절이 다가오면 벌써부터 긴장이 됩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전을 부치고 새벽부터 고기를 재우고 나물을 무치고 설거지를 하고 하루 종일 주방을 벗어날 틈이 없습니다. 명절 당일 미정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곤히 자고 있고 남편은 리모컨을 손에 쥔 채 거실 소파에 누워 있습니다. 미정 씨는 혼자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향합니다. 부침개 반죽을 만들고 기름을 두른 팬에 하나씩 지져냅니다. 손목이 아파오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방 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전도 제대로 못 부치네. 이게 뭐야, 너무 두껍잖아.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이 내려앉습니다. 미정 씨는 말없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 제가 손이 좀 느려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이 아니라 벌 받는 기분이에요. 점심상을 차리고 제사상을 준비하고 손님 접대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오후 4시가 되어서야 잠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 아내가 말합니다. 언니, 커피 한 잔 부탁해요. 미정 씨는 다시 일어납니다. 웃으면서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올 때 남편이 말합니다. 오늘 우리 엄마 기분 좋으셨대. 다행이다. 미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차창 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습니다. 2장. 시어머니의 명절. 한편 시어머니 박순자 씨의 마음도 편하지 않습니다. 명절만 되면 늘 바쁘게 움직이는 며느리를 보며 내가 너무 시키나 싶다가도 그래도 명절은 같이 해야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자 씨는 젊을 때 명절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쳤습니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하루 종일 일했죠. 한 번은 너무 피곤해서 제사상 앞에서 졸다가 시어머니께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제사 지내는데 졸다니 버릇이 없어. 그때는 눈물을 삼키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순자 씨는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우리 며느리도 좀 해야지.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며느리는 직장인이 되었고 엄마이자 아내로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명절은 휴식이 아니라 노동의 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순자 씨는 며느리가 주방에서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모릅니다. 수고한다고 말하면 괜히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그냥 내버려 두면 며느리가 서운해할 것 같습니다. 결국 순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이 좀 두껍네.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봤지만 이미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순자 씨도 속으로 후회합니다. 왜 저런 말을 했을까? 3장. 남편의 애매한 위치. 남편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좀 참고 넘어가. 명절에 싸우면 분위기만 망쳐. 하지만 이런 말이 오히려 갈등을 키웁니다. 미정 씨의 남편 준호 씨는 명절 저녁 차 안에서 아내의 표정이 어두운 걸 느낍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미정 씨가 말합니다. 당신 어머니가 오늘도 내가 전 부친 것 같고 뭐라고 하셨어. 준호 씨는 난처합니다. 엄마가 그냥 하신 말씀일 거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이 말에 미정 씨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당신 엄마는 나한테 잔소리하고 당신은 나더러 참으라 하고 나는 뭐야? 준호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엄마 편을 들면 아내가 서운해하고 아내 편을 들면 엄마가 섭섭해합니다. 그는 그저 핸들만 꽉 쥡니다. 한편 순자 씨는 집에서 생각합니다.
며느리가 나를 피하는 것 같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순자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너희 와이프, 나한테 불만 있는 거 아니야? 준호 씨는 애매하게 웃으며 답합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피곤한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조금씩 상처를 받습니다. 결국 명절은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감정이 쌓이는 날이 되어갑니다. 사장, 명절의 본래 의미. 명절은 조상을 기리고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명절은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족이 모여 웃는 시간보다 준비하고 치우는 시간이 더 길고 감사보다 비교와 불만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혼 여성 10명 중 7명이 명절을 스트레스로 느낀다고 합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면 이혼 상담이 급증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명절이 가족을 만나는 날에서 가족을 멀어지게 만드는 날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말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형편만 따져. 며느리는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제 사정을 이해하지 않으세요. 이 둘 사이에는 시대라는 큰 벽이 놓여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가족이 함께 살았습니다. 며느리는 시댁에서 살며 시어머니를 매일 모셨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매일 지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핵가족 시대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평소에 거의 만나지 않다가 명절에만 만납니다. 서로를 이해할 시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5장. 갈등의 진짜 이유. 고부 갈등의 근본적인 이유는 역할의 충돌입니다. 시어머니는 가족의 중심으로 살아왔고 며느리는 자신의 삶을 지켜야 하는 세대로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어머니가 권위였지만 지금은 며느리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독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명절이 다가올수록 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의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고부 갈등은 세대 갈등이자 문화 충돌입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개인보다 가족을 우선하고 참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세대는 개인주의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불합리한 것에 참지 않습니다. 이 두 문화가 명절이라는 공간에서 충돌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불손하다고 느끼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권위적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를 미워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단지 서로의 입장을 모를 뿐입니다. 6장. 며느리의 진심. 며느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어머니 미워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저 좀 쉬고 싶을 뿐이에요. 직장인 며느리 어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평일에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아이들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요. 명절은 제게 유일한 연휴인데 그마저도 일해야 한다니 너무 힘들어요. 전업주부 며느리 B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매일 집안일을 하지만 명절에는 그 양이 몇 배로 늘어나요. 게다가 시댁에서는 제가 하는 모든 것이 평가 대상이 되니까 더 부담스러워요. 며느리들이 원하는 건 칭찬도 돈도 아닙니다. 단지 인정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수고했다 한마디 들으면 다 풀릴 텐데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한 며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사랑받고 싶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전을 부쳐도 음식을 해도 청소를 해도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말씀만 들어요. 7장. 시어머니의 진심. 시어머니들도 속마음은 같습니다. 내가 며느리 괴롭히려고 그러는 줄 알아요? 그저 다 같이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 시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며느리가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다른 시어머니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며느리를 너무 편하게 둔다고 수군거릴 거예요. 시어머니 세대에게 명절은 가족의 질서를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가르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따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세대에게 명절은 자신의 자유가 묶이는 날이 된 것이죠. 한 시어머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도 며느리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와요. 왠지 제가 약해지는 것 같고 며느리가 저를 우습게 볼 것 같아요. 또 다른 시어머니는 말합니다. 요즘 애들은 다 자기 위주야. 우리 땐 참으면서 살았는데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았어요. 근데 요즘 며느리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금방 불만을 표시해요. 8장 세대의 간극을 메우는 대화. 갈등의 유일한 해법은 대화입니다. 하지만 명절에는 그 대화조차 사라집니다. 서로 마음속 말을 꺼내기보다 표정으로만 감정을 주고받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 한가족 상담사는 말합니다. 고부 갈등의 90%는 대화 부족에서 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말로 표현하지 않으니까 서로 오해가 쌓이는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건 진심 어린 한마디입니다. 시어머니가 수고 많았다 말하면 며느리는 어머니 덕분에 명절 잘 보냈어요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싸움보다 훨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실제로 한 며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년 명절에 시어머니께서 처음으로 고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서운함이 다 녹았어요. 그 후로 저도 시어머니께 더 다가가게 됐어요. 9장 명절 함께 바꿔야 할 문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제 명절 문화도 세대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모든 가족이 함께 준비하고 함께 쉬는 명절. 음식은 간소화하고 감정은 나누는 시간. 방문 대신 영상통화 또는 돌아가며 방문하는 방식.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명절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어떤 집은 명절 음식을 사서 먹기로 했습니다. 어떤 집은 올해는 시댁, 내년은 친정으로 번갈아 가기로 했습니다. 어떤 집은 명절에 만나지 않고 평일에 여유 있게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전통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전통은 가족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식에 얽매여 가족이 힘들어한다면 그건 전통이 아니라 관습일 뿐입니다. 한 사회학자는 말합니다. 명절은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날입니다. 만약 명절이 가족을 불행하게 만든다면 그 명절은 의미를 잃은 것입니다. 10장 진심이 통했던 순간. 한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10년 동안 명절마다 울며 친정으로 돌아갔던 그녀. 그러던 어느 해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올해는 전 다 사놨어. 오면 같이 식사만 하자.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날은 가족이 처음으로 함께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명절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걸 그제야 느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받은 상처를 너한테 똑같이 주고 있었구나. 미안해. 며느리는 그 말에 울었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변화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먼저 마음을 여는 순간 관계는 달라집니다. 11장 남편의 역할. 고부 갈등의 중간에는 언제나 남편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남편들이 모릅니다. 그냥 둘이 잘 지내면 되지 왜 나까지 끼냐? 하지만 남편은 중재자이자 다리입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아내도 힘들다고, 아내에게는 어머니도 외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다리가 무너지면 가족 전체가 흔들립니다. 가족 상담사는 말합니다. 남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편에 서면 시어머니는 섭섭해하고 어머니 편에 서면 아내는 외로워합니다. 남편은 양쪽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전달해줘야 합니다. 실제로 한 남편은 이렇게 했습니다. 명절 전에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엄마, 와이프가 요즘 회사 일로 너무 힘들어해요. 이번 명절에는 좀 쉬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사정을 이해하게 됐고 명절 준비를 간소화했습니다. 또 다른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말은 저렇게 하시지만
사실 당신한테 고마워하세요. 그냥 표현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아내는 시어머니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12장 명절 이후의 후회. 명절이 끝난 뒤 많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땐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냥 한마디 고맙다고 말하지 그랬을까? 하지만 그 말은 늘 다음 명절로 미뤄집니다. 그 다음 명절에는 또 같은 갈등이 반복됩니다. 결국 마음의 거리만 조금씩 멀어집니다. 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야 후회했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너무했구나. 이제야 보이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느리는 떠났고 가족은 흩어졌습니다. 또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한 번만 더 참을걸. 한 번만 더 대화를 시도할걸.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후회는 언제나 늦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말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13장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 명절을 고통의 시간에서 감사의 시간으로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맙다. 수고했다. 내년엔 우리 좀 쉬자. 이 세 문장은 어떤 잔소리보다 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긍정의 언어가 관계를 바꾼다고 말합니다. 한 번의 칭찬이 10번의 비난을 지울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감사 표현이 쌓인 서운함을 녹일 수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음식 준비가 아니라 마음 준비입니다.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마음, 완벽을 요구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런 마음이 진짜 명절을 만듭니다. 14장 진짜 가족이란 가족은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사람입니다. 명절이 가족을 멀어지게 만드는 날이 아니라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가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서운해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나고 다시 대화하고 다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명절은 그런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날이어야 합니다. 형식과 의무에 얽매이기보다 진심과 사랑을 나누는 날이어야 합니다. 15장 명절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매번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번 명절만큼은 비난이 아닌 대화로, 불편함이 아닌 따뜻함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그리고 남편은 두 사람 모두에게 진심을 전하는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명절의 진짜 의미는 많은 음식을 차리는 것도 복잡한 의식을 치르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명절의 진짜 의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지길 바랍니다. 인생이야기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